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인학당 동영상을 찾으실 때에는 검색창에 해인학당을 치시고 제목 혹은 번호를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시 추구 첫째 시간으로 3개의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첫째 절이에요. 춘작 사시수 인위 만물령 수화 목금토 인의 예지신. 첫 연입니다. 춘작 사시수. 봄은 사계절의 시작이고 인위 만물령,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춘작, 봄춘, 지을작, 봄이 뭐뭐가 되었다. 이 작자는 지을작이라기보다 뒤에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의 위자와 덕구로서 사시의 시작이다 입니다. 사시수, 넉사, 때시, 숫자는 머리 숫자인데 여기서는 시작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위 만물령,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봄은 사계절의 우두머리이고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이다. 봄춘과 사람인, 지을작과 될위, 사시와 만물, 머리수와 영험할 영자가 대꾸로 쓰였습니다. 요 영자를 보시면 위에 비우자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을 상형한 글자고요. 가운데에 입구자 3개가 들어있죠. 이것은 그릇을 상형한 것이고요. 맨 아래에 무당 무자는 원래 법단을 뜻하는 보일 시자였는데 무당 무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단 위에 그릇에 제물을 잔뜩 차려놓고 무당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신령스러운 영험이 내려온다는 의미의 신령스러울 영, 영험 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이라는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죠.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를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영장이라는 표현은 송대의 성리학자인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유인야 득기수이 체영 해서요. 유 오직 인 사람만이 득기수 그 뛰어남을 얻어서 체영 가장 신령스럽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수, 이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 혹은 사유하는 능력이겠지요. 인간은 모든 동물들보다 월등한 우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돈이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 존재의 위치를 영장이라고 표현했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서경에 유 천지 만물 부모, 유인 만물지영이라고 해서요. 유천지, 유 오직 유자는요 강조나 한정 혹은 단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천지 하면은 오직 천지야말로 만물 부모, 만물의 부모이고 유인 오직 인간만이 만물지 영,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이 문장에서는 유천지 다음과 유인 사이에 할 위자와 지을 작자가 생략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천지만이 만물의 부모이고 오직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다. 요즘 세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간이 좀 비천하게 된 것 같은데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가를 인지하셨으면 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춘작 사시수. 봄은 사계절의 시작이고 인위 만물령.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다음 년이에요. 수화 목금토 인의 예지신. 이 연은 앞에 오행과 뒷구의 오상을 대꾸했습니다. 천유오행 인유오상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사람에게는 오상이 있다. 이 오행과 오상은 전혀 다르지만 동아시아권 사유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말할 때 오행을 말하고요. 인간의 윤리를 말할 때 오상을 설명합니다. 이 오행, 수화목금토는 한마디로 자연의 법칙이고 오상, 인의 예지시는 인간의 도리로서의 법칙이에요. 먼저 오행은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데에는 그 물질 안에 5가지의 기운인 수, 화, 목, 금, 토의 기운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물의 기운인 수와 불의 기운인 화, 나무의 기운인 목, 쇠의 기운인 금, 흙의 기운인 토, 이 5가지의 성질들이 서로 상생, 서로 살려주거나 상급, 서로 죽이면서 이 자연이 운행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 인의 예지신은 인할 인, 의로울 의, 예의 예, 지혜 지, 믿을 신, 이렇게 오상인데요. 이 오상은 군자나 성인의 내면의 규범으로서 맹자는 이 오상의 도덕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의 싹이 되는 단서를 사단라고 했어요. 즉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나쁜 것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 이 4가지의 마음이 바로 인의 예지가 되고 이 인의 예지를 확장시킴으로써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오행의 작용을 인간의 덕목과 연결해서 풀어보죠. 물수, 수는요, 아래로 흐르며 깊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감추고 모아서 사리를 살피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의 지로 나타나고요. 불화, 화는 어두움을 밝히는 기운이지요. 위로 타오르며 사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밝을 명입니다. 사람의 삶에서는 이 밝음이 분별과 질서를 세우는
사양지심의 예와 연결됩니다. 나무 목은요, 만물을 길러내는 기운이에요. 뻗어 자라며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 작용은 살릴 생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살리거나 품는 인, 측은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쇠의 금은 거두거나 자르는 기운이에요. 흐트러진 것을 끊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 작용은 끊을 단입니다. 사람의 행위에서는 이 결단이 마땅함을 지키는 의, 수호지심과 연결이 되고요. 토는 만물을 받아들이는 중심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품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작용은 가운데 중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을 신으로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자연의 오행은 사람의 오상과 연결할 수 있는데, 깊은 물 수는 지가 되고 밝히는 불화는 예가 되며 살리는 나무 목은 인이 되고 끊는 쇠 금은 의가 되며 중앙의 토는 믿을 신이 됩니다. 수화목금토 오행과 인의 예지신 오상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구예요. 천지인 삼재 군사부 일체. 천지 위 부모 1월 4 형제. 한 년씩 보겠습니다. 천지인 삼재, 하늘과 땅과 사람은 세 가지 근원적인 것이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한 몸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천지인 삼재와 군사부 일체는 서로 다른 범주이지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모든 질서의 근본 구조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은 삼재, 세 가지의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즉, 하늘은 이치, 땅은 형체, 사람은 실천하는 매개물의 뜻인데요. 하늘이 뜻을 내고 땅이 그 뜻을 받아서 기르며 사람이 그 사이에서 분별하고 실천하여 완성한다는 세 가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부는 이 천지인 삼재의 구조가 인간 사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에요. 그 군사부가 일체다. 일체는 단순히 같다라는 의미보다도 근본이 같다, 근원이 같다. 즉, 임금과 스승과 아비의 그 역할, 그 기능은 달라도 그 근본은 같다. 그럼 그 근본이 무엇이냐?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임금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자이고 스승은 도를 가르치는 자이며 아비는 생명을 낳아주는 사람이지요. 이 셋은 각각 권위와 교화와 생명의 근원으로서 인간을 하나의 완성체로 만들게 하는 세 가지의 작용이다 해서 그것은 한 몸이다. 즉, 머리와 심장과 손은 다르지만 몸 하나로 모이지요. 이 군사부도 기능은 달라도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인 국어에
부생기신, 군양기명, 사교기도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버지는 몸을 낳아주고, 임금은 생명을 기르고, 스승은 도를 가르친다는 의미죠. 아비 없이 태어나지 못하고, 임금 없이 살지 못하며, 스승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니 이 셋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한 몸이다 입니다. 정리하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 근원적인 것이 우주 자연을 이루듯이 임금과 스승과 아비도 사람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이치이다. 다음이요. 천지 위부모 1월 사형제. 천지와 1월, 부모와 형제 됐고요. 요 가운데 끼어있는 될 위와 비슷할 사자가 역시 대꾸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은 위부모, 부모이다. 1월, 해와 달은 사형제, 형제와 비슷하다. 여기서 위자와 비슷할 사자의 쓰임을 보면요. 요 위자는 뭐뭐 노릇을 한다, 혹은 무슨 작용을 한다, 혹은 뭐뭐이다와 같이 단정의 뜻을 지니는데요. 뒤에 비슷할 사자는 비유입니다. 이 천지는 부모 역할을 하고 해와 달은 형제같이 보인다는 뉘앙스를 주는데요. 왜 여기도 같을 동자나 같을 여자를 쓰지 않고 이 사자를 썼을까요? 태극설로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태극이 분화해서 음과 양이 생기고, 그 음과 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해와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태극에서 음양, 즉 해와 달이 나왔듯이 천지와 같은 이 부모에게서 자식, 형제가 태어나지요. 그래서 1월은 형제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천지는 태극의 체가 돼서 만물을 낳기 때문에 부모로 비유가 됐고요. 1월은 음과 양이 드러난 작용이기 때문에 형제처럼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천지 위 부모. 천지는 부모이고 1월 사형제. 해와 달은 형제와 같다. 형제와 비슷하다. 세 번째 절 보시겠습니다. 부부 이성합, 형제 일기연, 부자 자당효, 형우 제역공. 첫 번째 연이에요. 부부 이성합. 부부는 두 개의 성씨의 결합이고, 형제 일기연. 형제는 하나의 기운이 이어진 것이다. 부부 이성합. 부부는 두 개의 성씨가 합해진 것이다. 옛날에는 남녀의 만남을 이성의 만남이라기보다도 두 가문의 결합이라고 보았죠. 부부의 지아비 부자는 큰 대자 위에 한일자를 넣었는데 이 한일자는 비녀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도 성인이 되면 비녀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를 뜻해요. 우스갯소리로 하늘 천자보다 더 높은 것이 지압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지엄이 부자는 계집 여자와 빗자루 추자의 합자입니다. 수건을 멱 덮어 쓰고 손에 뭔가를 들고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의 모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성자는요, 계집 여자의 나을 생자의 합자로서 성성자인데, 고대의 모계 사회에서는 여성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생식 능력을 신성하게 여겼었던 시대에 만들어졌던 글자죠. 그 성을 딸 아이에게 대물림해줬다고 합니다. 합할 합자죠. 네, 그래서 부부는 두 개의 성씨의 결합이다. 혼인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고전 문구로 주작 아래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성지합, 생민지시, 만복지원. 이성지합, 이성의 결합은, 말하자면 혼인은 생민지시, 백성을 낳는 시작이고, 만복지원, 모든 복의 근원이다. 남녀 두 성씨의 결합은 사회의 구성으로 보면 가장 작은 단위고 공동체의 시작이죠. 또 개인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삶에서 모든 복이 시작되는 뿌리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시작이고 또 복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 일기연. 형제는 하나의 기운으로 맺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형형 아우제자죠. 요 연자는 맺을 연자로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형제는 우연이 아니라 같은 근원적인 기운에 의해 맺어진 깊은 인연이 있다는 의미죠. 동기간이라는 말 아세요? 같은 기운을 나눈 사이, 형제자매처럼 근원이 같은 관계를 동기간이라고 해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동기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형제 여수족, 처자 여의복. 형제는 손발과 같고 아내와 자식은 옷과 같다는 말이 있죠. 옷은 찢어지면 다시 꿰맬 수 있지만 손발이 부러지면 이어서 붙이기 어렵다는 말로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한 말입니다. 이 문장은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유비가 관호장비와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또 육아에서는요, 이 형제 일기연을 설명할 때 대나무를 예로 들어요. 일본이 분절, 하나의 근본이 마디마디로 나눠졌다. 즉 대나무 줄기는 마디마디 갈라져서 여러 대가 각각 따로따로 서 있지만 땅속을 파보면 같은 뿌리로 이어져 있고 수액도 나눈답니다. 형제도 이와 같이 몸은 나뉘어서 태어났지만 그 근본 기운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의 흐름을 나눈 존재이다. 여담이지만 형제는 정말 운명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려서는 출가 외인이라는 정서가 있었죠.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것이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형제는 정말 운명 공동체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또 남편이고 형제는 또 형제의 인연이 있더라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좌시전에 형제 혁오장. 형제는 담장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외제 기모, 밖에서는 함께 그 모욕을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형제들이 집안에서는 싸워도 밖으로 공격이 올 경우에는
힘을 합해서 그 수모를 막아야 한다. 지게 되면 겪게 되는 그 수모를 막아야 한다. 안으로는 감정이 부딪힐 수 있어도 밖으로는 한 몸처럼 지켜야 한다. 형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거죠. 사람이니까 다툴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의 인연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자, 자당효. 부자, 아비부. 아비는 자상하고, 자당효. 자식은 효도해야만 한다. 이 자상할 자자를 파자해 보면 마음심자에다가 무성할 자자예요. 마음으로 상대를 자라게 하는,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애자가 끌림에 의한 것이라면 이 자자는 책임이 따르는 글자예요. 부자, 자당효. 아비는 책임있게 자식을 키워줘야 하며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지요.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정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물 중에 특이한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어는 알을 낳고 나면 자기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다 내어주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불린대요. 또 가물치는 알을 낳느라 눈이 멀어서 먹이를 찾아 먹지 못해서 죽는데요. 그러면 새끼들이 스스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를 살린답니다. 그 대신 대부분의 새끼는 거의 10분의 9 정도는 다 희생된다더군요. 미물도 이렇게 부자지효를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돌아보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형우, 제역공. 형우. 형은 우애롭게 하고 누구에게? 동생에게. 제역공. 아우는 역시 공손해야 한다. 누구에게? 형에게. 형우는요, 형은 동생을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붕우의 붕자는요, 학연이나 지연 혹은 직업 동료 혹은 이익으로 묶인 친구를 말하고요. 이 우자는 손우의 손우예요. 두 손을 맞잡은 모양자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매우 친밀하거나 뜻이 같거나 인격적으로 도의적으로 맞는 친구를 말합니다. 해서 형우 하면은요, 형은 아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아우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제역공. 아우 역시 형에게 공손해야 하는데 이 공자는요, 공경공자인데 몸을 낮추어서 두 손을 모은 모습으로 자세나 행동 등 공손한 몸가짐을 말하고요. 공경의 경자는 공손한 마음가짐일 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도 형을 함부로 하지 말고 공손한 몸가짐을 취해야 한다. 부자, 자당효. 아비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형우, 제역공. 형은 아우를 친구처럼 대하고 아우 역시 형에게 공손해야 한다. 이상으로 추구에서 발췌한 문장 읽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추구는 동몽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결코 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5언으로 된 시를 뽑은 교재이기 때문에 초학자가 한시를 익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한시감상 추구를 통해서 좋은 식구를 익힘으로써 정서도 함양하고 사고력도 발달시키고 또 시와 부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또 문장 해석력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한시감상 추구 마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